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품사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단어를 어떤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냐?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 품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품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품사를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품사는 단어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갈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형태는 어떻게 분류하냐? 단어의 모습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형태 변화가 있으면 가. 그죠? 가변어고 없으면 불, 아니 불자니까요. 그래서 이 불변어라는 것은 단어가 사용될 때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꽃 혹은 사람 혹은 매우 이런 단어들은 형태 변화가 없죠. 자, 그러나 가변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해요. 단어가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해요. 예를 들면 가다라는 게 기본형이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간다, 갔다 이렇게 변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변어라고 합니다. 자, 집은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은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불변어가 되는 거죠. 그죠? 집에 가다, 집에 갈까, 집에 갔어요 할 때 집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다, 갈까, 갔어요는 형태가 변했어요. 그래서 가다는 형태가 변하니까 무슨 가변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에 따라서 품사를 나눈다라고 할 때 기능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인데, 자, 체언은 뭐냐면 몸체자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몸이 되는 것, 즉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은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졌죠. 자, 문장이라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죠. 문장이라는 것은 생각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주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고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 하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 하고요. 관용어는 체언, 여기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 부사어는 여기 나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쓸 수 있는 말을 독립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체언은 주로 어떤 기능을 하냐? 여기 나오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자리에 쓰인다 라고 해서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용언을 볼까요? 용언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위에서 형태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가변어가 있습니다.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인데요. 이 가변어는 활용하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용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럼 아까 문장에서의 서술어는 자, 주어를 풀이해 주는 말 아니면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장을 하나 볼까요? 나는 집에 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이 문장의 주체니까 주어가 되는 거고 간다가 주어를 풀이해 주는 말, 설명해 주는 말, 서술어가 될 거예요. 이 서술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위에서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간다, 갔어, 갔으니라고 활용하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 간다라는 동사 이외에
또 다른 품사가 있을 수 있죠.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것은 간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또 하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용언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이다. 나는 학생이다. 여기 학생이 들어가면 얘도 서술어 자리에 쓰이죠. 그래서 이 용언은 활용하는 말로써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수식어는 수식이 무슨 말이에요?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꾸며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관용어랑 부사어라고 했죠. 그러면 관용어는 주로 뭘 꾸며주냐?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서 체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용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체언을 꾸며줘. 그러니까 관용어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부사어는 주로 수식언인데 뭘 꾸며준다고 그랬죠? 아까 용언을 꾸며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용언은 아까 활용하는 말로서 뭐가 있다고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다면 나는 집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문장의 주어였고 간다는 문장의 서술어였죠. 그런데 간다를 꾸며주는 말이 집이에요. 이렇게 꾸며져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부사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듣고요. 그 다음 관계언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하나에 달라 이 문장 성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을 관계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문장에서 관계언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냐, 목적어 역할을 하냐, 서술어 역할을 하냐 이것이 바로 문장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관계언입니다. 그 관계언을 품사로 치면 뭐라고 하냐면 조사라고 합니다. 관계어는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사는 뭐가 있어요? 체언 뒤에 오는 거라고 그랬죠. 체언 뒤에 옵니다. 체언은 아까 뭐뭐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으니까 나는 서교순이라는 사람을 대신 가르쳐주는 명사니까 뭐라고 그러죠? 대명사 뒤에 오는 얘가 바로 조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집이라는 명사 뒤에 오는 이 애가 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다는 조사가 없네요. 그래서 는이라는 조사가 쓰여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집에라는 조사가 쓰여서 얘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구나. 간다 얘는 조사는 없지만 활용하는 말이야. 이 활용하는 말은 서술어 자리에 쓰여.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 조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덧붙여 설명해 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볼게. 왜냐하면 조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조사의 종류는 3가지는 뭐냐?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격조사는 문장의 성분을 결정해주는 조사고요. 보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고요. 접속은 앞말과 뒷말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여기서 는은 이 보조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라는 이 체언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독립언이라는 것은 나는 집에 간다라는 문장에는 독립언이 없어요. 독립언은 뭐냐면 이런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말을 독립언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립어는 다른 이런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그머니 사랑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독립적으로 쓰여요.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런 거 앞뒤에 어디에 갖다 놔도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품사를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문으로 한번 더 이해해 봅시다. 우와, 철수가 새 신발을 신었네. 그랬어요. 그럼 우와는 뭐예요? 바로 독립어원이 되는 거죠. 이 뒤에 오는 문장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였기 때문이고, 철수가라고 해서 철수라는 명사 뒤에 가라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사가 쓰여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네. 새가 신발을 꾸며줘요. 신발이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해주는 말, 수식어이죠. 그 다음에 이라는 격조사가 붙어서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신었네 용언이니까 뭐예요? 서술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미상으로 나눠본다면 의미상 품사는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9가지. 자, 의미상 품사는 9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의 9개 품사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품사 분류만 봤어요. 이 분류한 것을 연습해 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1번 한번 볼까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뭐 한 것을 분류해 놓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품사라고 했죠. 품사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2가지.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했고, 다시 문장에서의 뭐에 따라? 기능에 따라 5가지로 나눴어요. 체언, 수식언, 관계언, 용언, 독립언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얘를 이런 표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품사 분류 기준 3가지 뭐라고 했죠? 불변어, 가변어로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형태. 그 다음에 체언, 독립언, 땡땡. 자, 관형사, 부사는 뭐예요?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관계언. 그 다음에 용언, 5가지로 나눈 기준은 뭐라고요? 기능. 이것을 다시 의미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9가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말. 대명사는 사물과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말. 수사는 양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 말.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말. 감탄사는 독립언으로서 부르거나 대답하거나 느끼거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 조사는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 주는 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불변어는 뭐라고 그랬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은 기능상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체언을 의미로 분류한다면 3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고 수식언을 의미로 분류한다면 관형사, 부사, 독립언을 의미로 분류하면 감탄사, 관계언을 의미로 분류하면 조사이다. 자, 용언은 가변어에 속하죠. 형태상 가변하고 기능상 용언입니다. 이 용언은 의미상으로 본다면 동사, 형용사인데 가변어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아까 관계어는 조사라고 했어요. 근데 조사는 다시 3가지로 나뉘어지지만 이 조사 중에서 이 대부분의 조사는 7개, 관계원 조사는 7개가 있지만 7개 중에서 하나 서술어임을 나타내 주는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속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선생님이다.
이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다가 서술어 역할을 하죠. 그럼 얘는 가변어니까 형태가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선생님이었다. 나는 선생님 일 것이다.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 것이다도 활용한 겁니다. 선생님이라는 명사에다가 이 서술격 조사에다가 리을 얘가 이제 활용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체언이고 이다, 이었다, 일 이렇게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이다, 용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풀어볼게요. 다음 단어들을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어 보자. 그럼 가변어는 아까 뭐라고 했죠? 활용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용언이라고 했죠. 용언. 활용하는 말, 용언은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동사, 형용사, 하나는 서술격 조사 땡땡이다. 얘만 고르면 돼요. 그럼 동사는 움직이는 말, 행동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이다는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가 붙은 말, 이런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가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동사, 그러면 가변어, 신나다, 신났다, 신나니 활용하니까 가변어, 용언. 그 다음에 얘네는 활용 안 하네요. 첫째는 활용 안 하고 얘도 활용을 안 해요. 동사, 형용사, 땡땡이다만 찾으면 동사. 그 다음에 아름답다, 형용사죠. 상태나 성질 나타내요. 밀치다, 밀치니, 밀쳐서 활용하네요. 그 다음에 슬프다, 슬퍼서, 슬픈 이렇게 활용하죠. 그러니까 가변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정리됐을까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 다음 문장에서 각 단어들의 품사를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기능에 따라 몇 가지? 5가지. 체언, 수식언, 관계언, 또 용언, 또 독립언 이렇게 나눴어요. 체언은 말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로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조사, 용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독립어는 감탄사, 부르고 대답하고 느끼고 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와, 새 교과서가 나왔네. 와는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뭐죠? 바로 아니죠. 예, 독립언이 되겠네요. 독립언은 뭘 말해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 또 하나 뭐라고요? 부름, 대답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와는 여기 독립원에 들어가면 되고 새 교과서가 나왔네. 새는 일단 활용하지 않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이 명사를 꾸며줘요. 왜?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아주 새 것이야 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교과서라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품사. 품사는 뭐죠? 관형사인데 이 관형사는 어디에 속해요? 꾸며주는 말이니까 수식어에 속한다. 그래서 새 여기다 쓰면 되겠고 교과서는 명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가 뭐라고요? 체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얘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왔네, 나오니, 나올 거야 활용하네요. 활용하는 말 용언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관계원 새. 여기 얘를 빼먹었네. 가가 뭐죠? 조사니까 여기 써야 되죠. 관계원. 이렇게 갖고 어머나 감정을 나타내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어머나. 그죠? 그 다음에 민희 명사죠.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채언. 여기 민희 가면 되고 항상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부지런하구나 용언이 나왔어요. 용언을 수식해 주는 부사. 수식은 항상. 그 다음에 부지런하구나 부지런하네. 부지런한 걸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상태나 성질 나타내요. 자, 얘는 어차피 활용하는 말이니까 용언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또 여기 조사가 빠졌네. 는. 그죠? 관계언.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끊고요. 두 번째 파일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쪽과 3쪽의 중간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세요.